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4주 특강,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 이제 개강해서 4주간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수업은 생물, 화학, 그리고 물리하고 수학을 한 파트로 묶어서 저희가 이제 세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저희가 원래 9월 중순 아이메 시험이었다가 9월 말로 연기가 되면서 저희가 이런 새로운 과정을 좀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은 그래서 새 과목을 맡고 계신 강사님들이 각각 본인의 과목에 대한 진행 그리고 키 포인트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화학, 그다음에 물리수학, 그다음에 생물 이렇게 세 과목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과목이 진행이 마치면 질의응답은 다 마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학 과목을 맡고 계신 김서빈 강사님이 먼저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안녕하세요. 이번 4주 파이널 특강에서 화학을 담당을 하게 된 김서빈 강사이고요. 오늘 이번 케미스트리 특강이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지, 그리고 4주 동안 실제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강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수업은 화학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개념 수업이 아니라 기본적인 화학 커리큘럼을 한 번 이상 학습을 하신 학생분들이 실제 IMET 시험을 앞둔 이제 파이널 단계에서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실제 문제에 좀 적용을 하시는 그런 능력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ET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이 화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더 강한 성향을 띠는 부분이 분명히 개념을 공부를 하셨고 또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해가 됐는데 막상 이제 문제를 보시면 어떤 개념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는 알겠으나 이제 계산 과정이 길어지면서 또는 문제를 과대 해석을 하시면서 좀 불필요한 과목 그 불필요한 개념들까지 이제 연결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끝냈을 수도 있는 풀이를 조금 시간이 길게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이메트 화학에서 조금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래서 이번 특강의 주 목적은, 수험생분들의 이제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것하고, 이제 시험에서 그 개념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조금 명확하게, 조금 알고 가시는 그런 특강이 되도록 이제 준비를 했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서도 이제 이번 수업의 최종 목표는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총 네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컨셉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개념을 문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problem interpret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빠르게 타임 어택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아이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목을 불문을 하고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빠르게 캐치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능력 을 기르는 것도 좀 중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calculation accuracy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은 물리 수학과 같이 이제 계산의 비중이 조금 크게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음, 이제 복잡한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좀 방지를 하고 그 오답률을 조금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그런 능력을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기르실 수 있도록 수업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능력들을 이제 좀 제한된 시간 안에 발휘를 해서 좀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조금 기르시는 그런 사주 특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번 케미스트리 특강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프리클래스 어사이먼트라고 매주 수업 전에 우리 수험생분들께 15문항의 사전 과제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 주에 만약에 스토이키오메트리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는 주라고 하면 그 주에 수업을 할 스토이키오메트리 단원에서만 15문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사전 과제에서는 IMAT Chemistry 전 범위를 이제 커버를 하는 문제들이 제공이 된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데에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음, 어,
이번 주에 스토이키오메트리나 애토믹 스트럭처 등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마지막 4주째 같이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될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를 3주 동안 아예 보지 않는, 전혀 보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고득점을 노리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당연히 이제 음, 그 개념별로 문제가 정리가 되어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케미스트리 전 범위에서 이제 문제가 섞여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수험생분들이 수강을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매주 전체 범위에 대한 이제 감각을 좀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사전 과제에서는 전 범위, 아니면 케미스트리 전 범위에서 골고루 15문항을 출제를 해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단순히 숙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전에 학생이 어떤 유형에서 막히는가, 그리고 내가 아직 어떤 개념을 완벽하게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지 못하는가를 재차 확인하는 학생들 본인을 위해서는 이제 약간 자가 진단의 역할도 하고, 또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분들이 강의 때 이제 준비를 해오시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강사가 받으면서 같이 수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수강생 분들의 어떤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 같은 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사전 과제는 굉장히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당연히 그 사전 과제, 그러니까 출제된 사전 과제를 이제 리뷰를 하고 복습을 하는 어사이먼트 리뷰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 사전 과제에서 학생분들이 좀 어려워하셨던 문제나 아니면은 좀, 가장 많은 대다수의 이제 수강생분들이 틀리셨던 오답을 주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단순하게 이 문제의 정답은 B입니다. 뭐 이 문제의 정답은 A입니다. 하고 이제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그 선택지를 고르셨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어떤 개념을 조금 헷갈려서 잘못 적용을 하셨을지 또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계산 과정에서 조금 많이 헷갈리실 수 있었던 부분들 그런 what if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같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이 어사이먼트 리뷰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최종 목표는 수강생 분들이 다음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좀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게끔 하는 그 정도까지 이제 훈련을 시켜드리는 그 목표를 이제 최종 목표로 바라보고 이 어사이먼트 리뷰 단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이제 퀘스천 뱅크에서 이제 출제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이제 문제풀이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어사이먼트 리뷰 사전에 출제된 그 숙제를 리뷰를 하는 단계에서 이제 확실히 오답하고 필요한 개념을 정리를 한 후에는 이제 강사 측에서 준비한 퀘스천 뱅크에서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접해서 학생분들과 같이 실시간으로 이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단순히 이제 문제 수를 많이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 하나하나를 볼 때, 어떤 정보를 먼저 봐야 하는지, 이 문제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단어가 핵심 클루인지, 어떤 단어가 핵심 힌트를 주는지, 그리고 계산을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과대 해석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 특정 문제에서는 어디까지 개념을 적용을 해야 하는가 등등, 실제 시험에서의 이 problem solving process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반면에, 어, 어,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을 응용을 하고 또 같은 계산 문제를 풀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조금 급커브 구간을 이제 선보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정확하게 풀어야 될 부분 그리고 빠르게 판단해야 할 부분 이런 거를 좀 구분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서 같이 이제 여기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4주째 진행이 될 이제 파이널 리뷰인데 음, 마지막 4주째 진행이 될 Organic Chemistry 단원을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개념 아니면은 조금 더 같이 복습을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이제 개념들을 같이 이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하나를 풀었으면 그 문제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문제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어떠한 다양한 다른 형태들의 문제가 도출이 될 수 있는가를 한 발짝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파이널 리뷰를 통해서 그 마지막 스킬을 이제 좀 완성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주 동안 어떤 범위를 다루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래프로 정리를 해놨는데, 1주차에는 이제 stoichiometry, atomic structure, 그리고 periodicity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뭐 컨셉부터 해서 우리 수강생분들께서 이제 개념을 이제 한 번 이상, 한번 쭉 훑어보신 우리 수강생분들이시니까, 굉장히 익숙하신 모어 컨셉이랑 이 리미팅 리에이전트 계산부터 원자 구조 파트 그리고 그 줄기율표를 해석을 하는 전체적인 periodic trends를 이제 1주차에는 커버를 할 예정이고요. 2주차에는 이제 Vosper theory Vosper theory를 이용을 해서 molecular geometry를 도출하는 거하고 이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제 polarity, geometric polarity를 구분을 하는 방법, 다양한 모레큘 종류를 접해보면서 음, 이제 그 폴라리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실제로 이게 문제풀이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같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리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주차에는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inorganic chemistry, 뭐 freezing point나 아니면은 뭐 states of matter 같은 특정 개념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IMS에서 등장을 하는 그런 출처가 조금 불분명한 그런 조금 넓은 범위의 그런 개념들을 같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커버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solubility랑 kinetics 비중은 적지만 그래도 IMS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요구가 되는 과목들을 같이 이제 다양한 문제 유형들을 통해서 접해볼 예정입니다. 3주차에는 이제 equilibrium, acids and base, 그다음에 redox. 사실 IMS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단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3주차에서 그래서 이 단원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더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3주 차에는 많이 접해보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4주 차에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rganic chemistry, 우리 수강생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organic chemistry 부분과 이제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final review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특강을 통해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무엇을 좀 얻어갔으면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주라는 시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이맥 케미스트리를 처음부터 다시 이제 쭉 공부를 하기에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에만 조금 중점을 크게 두는 특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미 기본 개념을 학습한 이제 수강생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실제 점수로 전환하는 훈련을 어, 하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마지막 4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강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계속 추가를 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쓰는 연습, 내 머리에서 꺼내 쓰는 연습, 그리고 문제를 읽고 필요한 개념을 빠르게 판단을 하는, 즉각적인 응용을 하는 그런 연습, 그리고 이제 계산 실수, 계산 결코 이제 관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 실수를 조금 줄이는 연습,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IMS은 타임 어택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떻게 과대 해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그 정해진 타임프레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연습을 조금 진행을 하는 그런 요 네 가지에 집중을 해서 특강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4주 그 케미스트리 이제 파이널 특강에서 이 부분을 좀 완성을 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이제 그런 수업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해 오신 지식을 그 실전 시험에서 이제 반영을 하는 그 마지막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매듭 짓고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가 박은우 강사님 좀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 메디시나 학원에서 수학과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우라고 합니다. 방금 화학 가르치는 김석은 선생님께서 워낙 그 훌륭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어느 정도 저도 좀 공통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파이널 특강에서 하고자 하는 거랑 과목별 특색 이런 것만 짧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아이메 시험에서 수학과 물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학이 7문제, 물리 6문제 해가지고 총 13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단원별과 상관없이
이제 총체적으로 전범위 해가지고 문제를 드릴 건데, 수학 물리 합해서 13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학하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념을 안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도 많지만은, 개념을 안다고 해도 좀 못 푸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나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문제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쪽 단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있는데, 문제를 조금 못 풀겠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오거나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은 많이 접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낸 거기 때문에 이제 용어 같은 거나 그런 거가 이제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접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13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물리 50문제, 수학 50문제 이제 많이 접해보고 연습하게끔 많이 다양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동안 이제 현실적으로 50문제에서 50문제, 100문제를 접해볼 수가 없죠. 다 풀어볼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별로 제가 쫙 정리했을 때 어려운 문제 위주로 제가 이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문제 위주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선택한 이 문제는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업 이전에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어렵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문제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겠죠. 많이 겹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숫자를 조금 변형을 하거나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한 번 더 내려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화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아이맷이 굉장히 타임어택형 시험이기 때문에 빠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빨리 풀 수 있지 하는 그런 시간 단축 연습도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잘 따라오셨으니까 이제 텀이 좀 많이 길잖아요. 저희 종강, 이제 정규반, 모의고사반 종강하고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시험 감각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학원이나 셀프로 혼자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메 특유 출제 방식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신 경향 또는 자주 나오는 유형, 그리고 거기서 살짝 틀은 유형을 많이 접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맷에서 수학하고 물리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크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왼쪽이 물리고 오른쪽이 수학 되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물리 같은 경우는 메케닉스, 역학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키네매틱스, 이제 동력학 계산 문제 있죠. 가속도가 일정할 때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포스들, 그리고 에너지 컨저베이션 문제, 그리고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서 그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토크 작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이제 물리가 50문제나 제공될 거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유형에서 낼 거고요. 뭐 굳이 이런 유형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형에서도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어떤 유형이 나오도 다 풀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이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스 전자기학이라 해가지고 아이맷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서킷, 회로 문제 또는 일렉트로스태틱스라서 뭐 일렉트릭 필드나 포스나 이런 거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매그네틱 필드 쪽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출제 빈도 요인이 썰모다이나믹스, 연력학, 그리고 제가 최근에 수업에서 많이 강조하는 플리드 쪽 있죠?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플리드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낼 생각입니다. 주로 서모다이나믹스 플루이드나 일렉트로매그네틱스 중에 좀 접해보지 못한 그런 것도 변형을 해서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쪽으로 가면은 알지브라, 지오메트리, 그리고 스태틱스 프로버빌리티 있죠? 알지브라 쪽에 아무래도 출제 빈도가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팩토라이제이션, 인수분해를 하거나 펑션에 대한 그런 성질을 물어보거나 뭐 익스포넨셜 펑션, 로그 펑션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법한 모든 유형을 다는 못해도 최대한 많이 섭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오메트리 쪽은 아무래도 이제 플레인 지오메트리, 2디멘션에서 작용하는 거나 트리고노메트리 삼각함수 그리고 간간히 나왔던 입체 쪽으로도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두 문제씩 나오는 스태틱스, 통계나 프로버빌리티 확률 쪽도 예, 골고루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아요. 뭐 당연하게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나 물리 같은 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들으면 좋고요. 문제는 이제 시간이 많으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 그래서 길게 푸는 대신에 빠른 판단 기준과 효율적 접근 방법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뭐 실전 경험이 부족한 학생분들, 뭐 당연히 저희 커리큘럼 따라오신 분들은 뭐 매주 모의고사 한두 번씩 보고 저희 강사들 문제 풀이 보고 하셔 실전 경험은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조금 나는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량과 질문 중심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학원 분들이나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여기는 뭐 쓰진 않았는데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따로 단톡방을 팔 거잖아요. 따로 단톡방을 파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나 또는 이런 개념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유형이 부족을 하다거나 이제 그 단톡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주 수업에 미리 문제를 제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선생님 50문제 50문제 줘서 100문제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거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내주세요. 저거가 부족하니까 저거를 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해드리는 그런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 동안의 기간이 남았는데 점수로 완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강사님들께서도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좀 더 이제 집중 있게 밀도 있는 그런 수업을 해서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나 캠 같은 경우에는 주차마다 이제 커리큘럼이 있는데 수학물리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을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딱히 커리큘럼이 없고 전범위 매주 총 50문제, 50문제, 100문제씩 이제 범위마다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딱히 커리큘럼이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생물 바이오 담당하시는 저희가 장혜린 강사님 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일단은, 일단은 앞에 강사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나 싶기는 한데, 일단 오늘은 거창한 얘기보다는 남은 한 달 동안 바이올로지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4주 동안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름 보니까 반가운 이름이 많이 보여서 저도 너무 반가워요. 이미 저랑 수업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파이널 코र्스에서는 새로운 거를 막, 벌리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특히 애매한 부분이나 문제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뭐를 할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볼게요. 일단은 이 수업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수업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케줄이랑 전체적인 구조를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4주의 커리큘럼, 각 주차마다 어떤 범위를 정리를 할 건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떠한 관점에서 볼 건지를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는 언제 받을지, 그리고 수업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뭔지, 그리고 질문은 제가 어떻게 반영을 해서 수업을 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바이올로지 수업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4주 OT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4주 동안 뭐를 하는지 알겠다 정도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쪽. 그래서 코스 스케줄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희는 수업은 총 4주가 되고요.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6시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보다는 살짝 길죠? 3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이날은 제 수업 뒤에 다른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거나 제가 보기에 조금 이거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수업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많이 남은 시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40일 깨졌다고 하던데. 그래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하고 갈 거고, 이렇게 4주 동안 3시간씩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베이직 바이올로지를 처음 배우는 수업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셀 바이올로지 있지? 셀 바이올로지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뉴클레어스가 뭔지, 리보솜이 뭔지,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 내용에 기본 강의 안에 넣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근데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그보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좀 더 중요한 데 시간을 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되게 답답하고 그렇잖아. 이거 아는데 뭐였지? 약간 이게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라는 과목이 있을 때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사실 계산 실수는 없잖아요.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용을 모른다거나 처음 접해보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맞닥뜨렸던가 요런 게 좀 커지는 게 왜냐면 바이올로지는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대학 범위 하나 가지고 와서 시험 문제 내버리면 애들이 엄청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몰랐던 개념이나 혹은 맞긴 맞았는데 다음에 다시 나오면 내가 확실하게 맞추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애매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에서는 차라리 오히려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범위를 다시 보기는 하되 모든 설명을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문제로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주 헷갈리거나 시험에서 이제 선지 구분이 까다로운 부분은 조금씩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지금 OT에 와주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 뭐 내가 새로운 거를 또 해야 되나? 문제를 풀어야 되나? 개념을 다시 봐야 되나? 요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시점에는 단순히 공부량을 늘리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시간 동안에 쌓아온 논리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디가 불안정한지를 좀 찾고 거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OT를 준비하면서 바이올로지를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문항별로 이제 어떤 걸 많이 틀렸는지도 좀 체크를 했고 그냥 제가 뭐 오답률 높은 문제를 골라서 수업하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참고 자료야, 참고 자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원을 계속 다녔던 학생들은 이런 문제를 풀어봤던 게 기억이 날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어려운 거에서만 틀리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어려운 데서만 많이 틀리는 게 아니고 이미 한 번씩 다 배운 개념인데 비슷한 거를 두 개를 구분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까먹었다거나 어, 그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데이터를 어쨌든 제가 쓰기는 쓸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모르는 거는 이제 내가 모르는 건 남이 모를 확률이 아주 높거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를 회독을 하면서 자주 틀렸던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하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도 드릴 건데, 과제를 풀 때는 틀린 문제만 좀 체크를 하지 말고, 사실 내가 A, B, C, D 중에서 B랑 D를 좀 고민을 했어. 근데 맞기는 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해. 아니면은 다음에 이거 형태를 바꿔서 나오면 내가 못 맞출 것 같아. 요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어사이먼트를 드리면 그런 문제를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제 정확하게 그런 개념을 잡고 가는 수업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파이널에서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훨씬 중요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풋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완전히 모르는 건 그냥 다시 처음 보면 되거든. 근데 애매한 거는 진짜 본인의 약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번 4주 동안에는 내가 틀린 게 뭔지를 찾는 것도 좋지만 애매한 거를 이제 같이 아는데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4주 동안의 커리큘럼이 있죠. 커리큘럼은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배부를 해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차는 이제 cell biology, cell division, 뭐 bioenergetics. 학생들이 bioenergetics를 진짜 어려워해. 그래서 셀의 구조와 기능, 뭐 membrane transport, 뭐 cell cycle, 마이토시스, 메요시스, 막 요런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같이 볼 거고, 그리고 제네틱스, 2주차는 제네틱스랑 몰큘러 바이올로지,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여기에 뭐 바이오테크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레플리케이션,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뭐 진 레귤레이션까지 다루게 될 것 같고, 마지막 두 개는 얘네는 피지올로지예요. 피지올로지. 그래서 뭐 너버스 시스템, 뭐 신경계, 엔도크리놀로지, 내분비계, 뭐 키드니, 이런 아이맷에서 출제가 되는 피지올로지 단원을 공부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개념도 공부하지만 중요한 거는 문제를 가지고 바이올로지를 전범위를 회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각 파트에서 뭐 하나하나씩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볼 건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셀 바이올로지, 뭐 셀 디비전, 바이오 에너제틱스가 있을 때 일단 단원마다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대부분이 암기적인 단원이잖아. 사실 바이올로지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구조를 뭐 외운다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가 이동하는지 그리고 앞 단계랑 뒷 단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넘어가서 제네틱스 그리고 뭐 몰큘러 바이올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되게 대충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게 근데 아이넷에서 자주 빈출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뭐 cDNA 이런 거 개념을 잘 모른단 말이야. 당연히 중요도 자체는 여러분들 셀 바이올로지가 더 높아요. 문제 비중도 그렇고. 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바이오 테크놀로지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음, 이제 개념을 몰랐던 부분들은 확실히 잡고 갈 거고 그리고 휴먼 피지올로지는 이제 1주차랑 2주차가 두 개가 나뉘게 되고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피지올로지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올라가고 저건 왜 내려가지가 아니고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문제 조건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올로지를 다음과 같이 볼 거고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리프로덕션이랑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그리고 에볼루션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에볼루션이 사실, 셀 뉴클레어스, 그러니까 셀 바이올로지 단원에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이 에볼루션이 문제를 만약에 까다롭게 내다 보면 애들이 정말 많이 틀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프린시플, 원리랑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매주 섞인 문제를 드릴 거예요. 섞인 문제. 그래서 모든 전 단원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주차에 다루는 단원, 예를 들면은, 위크 1주차, 일주일 전에 제가 문제를 좀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문제 배부해드리면은 그거를 풀어보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풀이 과정을 보내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해도 돼.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이제 같이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못 풀었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니까. 알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커리큘럼을 넣진 않았어요. 이 PT가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만드느라고 좀 어, 포괄적인 개념을 넣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마지막 장이네. 그래서 이제 실제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주 수업 전에 제가 문제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차별 뭐 메인 퀘스천 그리고 이전 범위를 자 2주차 봐봐. 1주차는 처음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문제밖에 없겠죠? 그쵸? 문제를 다 풀고 나면 2주차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주차에 풀었었던 문제랑 새로운 개념이랑 헷갈리는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고 2주차로 갈 때는 1주차에서 배웠던 단원을 복습으로 넣을 거고 그리고 2주차에서 배울 단원에 대한 문제들을 넣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 개수가 조금씩 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로 드릴 문제는 아마 30문제 정도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래도 적어도 미리 좀 풀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틀린 문제만 표시하지 말고 뭐를 고민했는지, 다른 선지가 왜 안 되는지 이런 걸 좀 표시를 해주는 게 이제 진짜 공부를 하는 거야. 사실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맞는 거를 계속 보는 것보다 내가 계속 틀리는 주제를 그거를 안정적으로 맞추게 만드는 게 이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물론 수업 시간에 질문도 받겠지만 가능하면 질문은 수업 전에 남겨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질문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질문을 우선해서 수업을 할 거고 혹시라도 학생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수강을 하는 학생마다 이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더 맞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뭐 질문이 너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분석을 또 해가지고 이제 같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 문제, 빈출이 되는 문제들을 골라서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음, 그쵸? 그래가지고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면은, 결국에, 바이올로지, 이번 4주 마지막 바이올로지는, 바이올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우는 과정도 아니고, 고난도 문제만,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 문제만 제가 뽑아와서 계속 풀리게 시키지도 않을 거고요. 아이맥 전에, 바이올로지 전범위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모르던 개념 체크하고 이미 아는 거 빨리 확인하고 넘어가고 애매한 거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채우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를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완전히 모르는 내용은 줄어든단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 확인하고 가면 좋을 내용을 저도 이제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제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고 틀린 문제는 당연히 가져오고 조금이라도 이게 좀 애매한데 싶은 거는 편하게 질문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나씩 없애서 좀 완벽하게 만드는 게 이번 파이널이 될 것 같고 4주 동안 다 같이 회독 잘 해봅시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바이올로지는 그래도 볼 건 다 봤다. 이 정도 느낌은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은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선생님들 일정을 좀 급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은 저희가 블로그에 좀 매주차 조금씩 틀린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저희가 블로그에서 문의해 주시고 혹시 뭐 궁금한 거 계시면 이제 학업적인 면은 강사님들한테 그리고 뭐 행정적인 면이나 뭐 신청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